단돈 6천만 원으로 평생 연금 만든다. SCHD의 기적. 정말 6천만 원만 있으면 은퇴가 가능할까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은퇴 후를 걱정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고령화 시대에 은퇴 후 삶은 긴 터널과도 같죠. 퇴직 후 생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연금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그렇다고 큰 돈을 모으기도 어렵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배당주 투자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SCHD라는 ETF가 최근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안정적인 배당금 때문입니다. 적은 돈으로도 마치 연금처럼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SCHD가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주목받는 걸까요? SCHD는 미국의 대표적인 고배당 ETF로 미국의 안정적이고 배당 성향이 좋은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코카콜라, 펩시, 존슨앤존슨, P&G 같은 누구나 알만한 글로벌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죠. SCHD는 연 평균 34%대의 꾸준한 배당 수익률을 유지해 왔으며 배당 성장률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즉, 한번 투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배당금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과연 6천만 원 투자로 충분할까? 네, 가능합니다. 6천만 원을 SCHD에 투자하면 연간 약 20만 24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로 나누면 약 2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얻는 셈이죠. 20만 원이 적어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 금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하며 노후 생활비의 일부로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내용을 좀 더 현실감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0세 김선호 씨입니다. 그는 퇴직금으로 받은 6천만 원을 3년 전에 SCHD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18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현재는 약 22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김 씨는 연금 이외에 이렇게 따로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은퇴 후 생활에 큰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SCHD 덕분에 손주들 용돈 주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55세 주부 이정숙 씨입니다. 그녀는 자녀가 독립한 후 남은 저축 6천만 원으로 SCHD에 투자했습니다. 지금은 연간 배당금이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늘어나 은퇴 후 생활에 대한 걱정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녀는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SCHD로 인해 마음의 안정감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63세의 박민수 씨의 사례입니다. 박 씨는 은퇴 후 추가적인 수입 없이 연금으로만 생활하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데 4년 전 SCHD에 투자한 이후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배당금 덕분에 여행이나 취미생활에 조금씩 돈을 쓸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박 씨는 단돈 6천만 원이지만 평생 연금처럼 쓰일 수 있다는 게 너무 만족스럽다며 적극 추천합니다. 이 세 사례에서 보듯 SCHD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접근 가능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은퇴 대비책입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돈을 모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SCHD는 바로 이 점에서 빛을 발합니다. 은퇴 후 삶에 대한 불안감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6천만 원으로도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당신의 은퇴 자금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을 달래줄 현실적인 대안, SCHD를 통해 당신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은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환율, 세금, 수수료까지 따져보자. 한국인이 SCHD 투자할 때 주의할 점. 미국 배당 ETF SCHD 좋다는데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냐? 요즘 은퇴자들 사이에서 SCHD는 배당 연금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년 배당이 늘어나고 안정적인 우량 기업 중심 포트폴리오에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SCHD를 투자할 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3대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환율, 세금, 수수료죠.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예상과는 다른 수익률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1. 환율 달러로 벌지만 원화로 씁니다. SCHD는 미국 ETF이기 때문에 투자 자체가 달러 자산입니다. 즉, 달러로 매수하고 배당도 달러로 받습니다. 문제는 원화 생활자인 우리 입장에선 환율이 수익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투자할 때 한 달러 1,300원인데 나중에 환전할 때 한 달러 1,200원이면 그냥 환차손으로 78% 손해본 셈입니다.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환율은 예측이 불가능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달러를 매달 분할 매수해 환율 리스크를 분산시키세요. 배당금은 재투자하고 환전은 급할 때만 하세요. 즉, 장기적으로는 환차익 환차손을 평균화시키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2. 세금 배당은 한 번, 양도는 두 번 맞습니다. 미국 ETF의 배당금에는 자동으로 미국 세금 15%가 원천 징수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한국에서도 추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100만원 배당금이라면 미국에서 15만원 떼고 85만원이 들어오고 종합소득으로 잡혀서 연말정산 시 추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금융소득이자 배당 포함 합산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최고 49.5%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ETF 매도 시차익에 대해선 한국에서는 비과세지만 미국 상장 ETF이기 때문에 간접세 수익에 따른 세금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SCHD는 배당 위주 자산이므로 세후 수익률을 꼭 계산하세요. 연간 배당이 크면 절세를 위해 배우자와 계좌 분산도 고려하세요. 3. 수수료 생각보다 자잘한 비용이 크다. SCHD 자체의 운영 보수는 연 0.06%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미국 ETF를 매수할 땐 다른 수수료가 붙습니다.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 일반적으로 0.25% 내외, 환전 수수료 보통 11.5%, 매도 시 양도 차익 신고 비용 간단한 절세 신고는 직접 가능하지만 세무사 쓰면 비용 발생. 이걸 모르고 덜컥 큰 금액을 투자하면 수익률이 꽤 깎여요. 예를 들어 6천만원 투자 시 수수료로 처음에만 1,520만원이 날아갈 수 있어요. 게다가 배당을 원화로 환전할 때마다 수수료가 빠지니 장기적으론 자동 재투자 설정이나 달러로 보유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전 꿀팁 요약. 항목 주의점 팁. 환율 수익률에 큰 영향 달러 분할 매수, 급할 때만 환전. 세금 미국 15% 한국 종합 과세 배당 합산 주입 배우자 분산. 수수료 초기 비용 완전 손해증권사 이벤트 활용, 자동 재투자. 마무리 SCHD는 좋은 ETF지만 국내 투자자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SCHD를 보고 연 34% 수익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 수익이 세정 기준이라는 걸 간과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기대 이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세금, 수수료까지 모두 고려한 실질 수익률을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이 모든 걸 감안하고도 SCHD는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고정적인 배당과 안정성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단, 무조건 좋다가 아닌 현명하게 투자하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고 가정에서는 든든한 가장으로 또 스스로에게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퇴직이라는 문턱 앞에서 한순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던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내 계획대로 흘러갈지, 안정된 노후가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은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은퇴 후에는 빈곤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친구들. 설마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까? 했던 그 일들이 바로 당신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갔지만 퇴직 후 빈곤의 늪에 빠진 친구 이야기. 설마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할 줄은 몰랐어. 한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한때 대기업에서 인정받는 팀장이었고 명절 때면 부모님께 두둑한 용돈을 드리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58세에 정년퇴직한 후 불과 몇 년 만에 그의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나처럼 잘 나가던 사람이 이런 처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의 말을 듣고 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잘 나가는 직장 생활과 안정된 노후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성공해도 퇴직 이후 준비가 없다면 누구든 빈곤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 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조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례 1. 내 집 마련이 전부라고 믿었던 사람들. 50대 중반의 박 씨는 집만 있으면 노후는 문제 없다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30년간 열심히 모은 돈을 모두 투자해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한 채 마련했죠. 하지만 문제는 은퇴 후였습니다. 퇴직금을 생활비로 쓰다 보니 순식간에 소진되었고 연금은 생각보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자녀들 결혼 지원금까지 내주고 나니 더 이상 쓸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토록 아끼던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매가 늦어지면서 몇 달간 생활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교훈. 집이 자산이라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집을 매각하거나 임대 수익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주택 소유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퇴직 후에도 일하겠다고 믿었던 김 씨의 좌절. 김 씨는 30년간 중소기업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나처럼 경력 많은 사람은 퇴직 후에도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가 55세에 퇴직한 후 구직 시장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과거의 경력은 과대평가되었고 기술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간신히 찾은 일자리도 최저임금에 가까운 단기 계약직이었습니다. 그는 몇 달간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자존감마저 무너졌습니다. 교훈.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준비가 없으면 허상에 불과합니다. 기술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퇴직 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사례 3. 소비 습관을 고치지 못해 무너진 이 씨. 이 씨는 60대 초반에 은퇴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그는 은퇴 후에도 기존의 소비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외식, 여행, 고급 취미생활 등은 그의 일상이었죠. 하지만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들면서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적금을 깨고 퇴직금을 일부 해약했지만 생활비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결국 카드 빚이 쌓이고 급한 마음에 고리 대출까지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교훈. 젊었을 때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면 노후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소비를 최소화하고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자산과 수입에 맞는 현실적인 지출 계획이 필수입니다. 퇴직 후 빈곤을 피하려면 이제 위 사례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 관리. 집, 예금,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임대 수익, 소규모 창업 혹은 금융 상품을 활용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 전에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증 준비. 퇴직 후 다시 일을 하고 싶다면 50대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소셜미디어 관리, 전기공사, 상담사 등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기술이나 자격증을 취득하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검소한 생활로 소비 습관 재정립. 은퇴 후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가치 있는 경험에 집중하세요. 단순하고 효율적인 소비 습관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준비하자. 50대, 60대에 접어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불안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계획과 실행입니다. 퇴직 후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이는 당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는 길입니다. 퇴직 후 빈곤의 늪, 전문가가 제안하는 실질적인 대안. 퇴직 후에도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사례들처럼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퇴직 후 빈곤의 늪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문가의 시선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미 퇴직을 했거나 퇴직을 준비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퇴직 후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 퇴직 후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연금이 있다 해도 생활비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 자산을 활용하라.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면 그 집은 당신을 먹여 살려주지 않습니다. 실천 방안, 집을 활용해 임대 수익을 창출하거나 작은 집으로 다운사이징해 남은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 소규모 창업. 퇴직 후 무작정 창업에 뛰어드는 건 위험하지만 작은 규모로 시작하면 부담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배달 전문 음식점, 블로그를 통한 정보 판매, 온라인 강의 등은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사례, 55세에 퇴직한 김 씨는 여유 시간을 활용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습니다. 처음엔 소소한 수익이었지만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었죠. 나는 처음엔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성과가 나더라고요. 2. 지속 가능한 일을 찾아라. 퇴직 후에도 꾸준히 일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찾아주고 정체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방법, 나이에 맞는 일을 찾아라. 퇴직 후엔 체력적으로 무리한 일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유연한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거나 지역 주민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사례, 60세에 퇴직한 이 씨는 지역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며 매달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책과 사람을 좋아하는 내게 딱 맞는 일이었어요 라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라. 요즘은 기술을 배우기가 정말 쉬운 시대입니다. 온라인 강의, 무료 워크숍 등을 활용하면 퇴직 후에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추천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 전기공사, 상담사 자격증 또는 소셜미디어 관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3. 검소한 소비 습관이 답이다. 벌어도 모자라, 안 쓰면 남는다.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재테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소비를 줄이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의 소비 습관을 고치지 못해 퇴직 후에도 문제를 겪습니다. 첫 번째, 실천 가치 중심 소비. 가치 중심 소비란 내가 정말 행복해지는 지출에만 돈을 쓰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좋아한다면 불필요한 외식이나 쇼핑을 줄이고 여행에 집중하는 식입니다. 사례, 62세에 퇴직한 정 씨는 매달 100만 원으로 검소하게 살며 남은 돈으로 매년 한 번 해외여행을 갑니다. 그는 작게 소비해도 이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구나 느꼈어요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실천 미니멀 라이프 도전. 미니멀 라이프는 적게 쓰고 적게 소유하며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필요한 것만으로 살아가며 소비를 최소화하면 자연스럽게 재정 부담도 줄어듭니다. 팁, 집 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팔고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세요. 4. 연금 과소평가하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과소평가합니다. 국민연금으로 무슨 노후를 버텨? 라고 말하지만 국민연금은 노후를 버틸 수 있는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 개인연금 조합. 국민연금이 부족하다면 개인연금을 추가로 준비하세요.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을 한 달 생활비로 맞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례, 국민연금 월 80만 원과 개인연금 월 40만 원을 함께 받는 박 씨는 매달 120만 원으로 적당히 살 수 있더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춰라. 연금 수령을 12년 늦추면 월 지급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늦출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팁 건강이 뒷받침된다면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5. 마음 건강도 챙기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정신적인 안정입니다. 퇴직 후 빈곤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조언 명상,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마음 건강을 챙기세요. 무엇보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한마디 지금 당장 시작하라. 내일이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안정적이고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50대부터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소비 습관을 고치며 새로운 기술을 배워 나가세요. 삶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퇴직 후의 삶을 재설계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지금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된 노후는 삶을 풍요롭게,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58세 전직 의사, S&P 500에 올인한 결과 은퇴 생활이 무너졌다. 여러분, 혹시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중에 내가 은퇴 이후에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일을 그만두고 그동안 모아둔 자금으로 평온한 노후 생활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 후가 되면 생각만큼 모든 것이 여유롭지만은 않아요. 한때 이만큼 모았으면 이제 괜찮겠지라고 믿었던 퇴직금이나 적금, 투자금이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되거나 혹은 한순간의 잘못된 투자 선택 때문에 위기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이번 이야기는 한때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한 삶을 살았던 58세 전직 의사가 평생 모은 퇴직금과 여윳돈을 S&P 500 지수에 올인올 마이너스인 했다가 맞닥뜨린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왜 그 은퇴 후 삶이 예상과 전혀 다르게 무너졌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1. 나는 의사인데 투자 지식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분은 58세까지 의사로 현역에서 활발히 일했어요. 환자를 돌보느라 바쁘긴 했지만 경제나 투자에도 관심이 많았던 분이었죠. 일단 주식시장 전반에 관한 소식도 늘 챙겨보셨고 S&P 500이 역사적으로 우상향을 계속해왔다는 점을 꽤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경제 채널이나 투자 전문가들이 S&P 500은 장기 투자하면 안전하고 꾸준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걸 접하면서 깊이 고민하신 끝에 차라리 나도 제대로 들어가 보자라는 결론에 도달하셨다고 해요. 문제는 분산 투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히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조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의사 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자신감과 시장에 대한 낙관론에 빠져서 이왕 투자할 거 한 곳에 확실히 넣어야 수익도 확실해진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 바로 그 결정이 은퇴 생활의 균형을 뒤흔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2. 예상치 못한 시장의 흔들림. 그러다가 어느 해 원치 않는 시장 변동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S&P 500이 계속 오르는 추세가 맞아요. 하지만 주식이란 건 결코 직선으로 오르지 않잖아요. 중간중간 큰 조정이나 급락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전 세계적인 경제 이슈나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면 잠깐이지만 크게 흔들릴 수 있죠. 문제는 이분이 길게 보고 기다릴 심리적 여유와 자금적 여유 둘 다 충분치 않았다는 겁니다. 은퇴 후 자금을 투자한 이상 당장 월말의 생활비나 의료보험, 각종 공과금이 꾸준히 빠져나갑니다. 시장이 좀 떨어져도 가만히 두고 기다릴 수 있는 체력이 있었다면 모를까, 이분 입장에선 하락장이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낮아진 주가를 보고 불안감이 극에 달해 결국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매도를 해버렸죠. 이러다 더 큰 손실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지배당했던 거예요. 결국 본인은 처음 계획과는 달리 손실을 보고 주식을 털어내버렸고 남은 자산은 새롭게 투자하기도 애매한 금액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분이 바라던 안정적인 은퇴 생활은
도리어 재취업이나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마련해야 하나? 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3. 실수에서 배우는 3가지 사례. 그럼 나도 퇴직금 가지고 S&P 500에 투자하면 큰일 나는 걸까? 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투자 전략도 달라요. 하지만 하나의 투자처에 올인하는 건 언제나 위험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마주한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60대 초반 어씨의 사례. 분산 투자로 위기를 버텨낸 경우. 어씨는 61세에 중견기업 임원직에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4억 정도. 주변에서 S&P 500 넣으면 안전하다는 말이 많았지만 어씨는 그래도 반은 미국 인덱스에 나머지는 채권형 펀드와 리츠, 현금성 자산으로 분산해 뒀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시장이 흔들렸을 때 어씨도 주식 쪽에선 약간의 손실을 봤지만 채권과 현금성 자산에서 급한 생활비를 충당하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반등하자 S&P 500 투자분도 다시 올라오면서 결과적으로는 꽤 안정적인 수익률을 냈어요. 이 59세 B씨의 사례. 부채를 낀 상태에서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낭패. B씨는 50대 후반에 자영업을 정리하면서 건물 한 채를 처분해 3억 정도를 손에 쥐었습니다. 은퇴 이후 삶이 불안했지만 주변에서 그래도 주식으로 벌어둬야지. 미국 주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낫다라는 말을 듣고 S&P 500 관련 상품에 거의 올인했습니다. 게다가 부채가 조금 있었는데 그것도 주식으로 수익 내서 빨리 갚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시장이 단기 조정기에 들어서자 은행 이자 내기도 빠듯해지고 심리적으로도 너무 힘들어 바로 매도했습니다. 손실은 손실대로 났고 부채에 대한 부담만 더 커진 셈이 됐죠. 55세 C씨의 사례. 은퇴 계획을 재설계해 성공을 거둔 경우. C씨는 회사 다닐 때부터 주식을 조금씩 해왔고 나름 장기 투자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그래도 안정성 있는 투자를 하고 싶어서 S&P 500의 일부분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배당주, 채권 ETF, 그리고 실물 자산의 소형 아파트에 전세 맞춰 월세 수익에 나눠 담았습니다.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매달 어느 정도 배당과 월세가 들어오도록 설계한 거예요. 시장이 출렁여도 당장 생활비에 지장 받을 일이 없으니 S&P 500 쪽은 오래 두고 볼 수 있었고 그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이 서서히 늘어나는 좋은 결실을 얻게 됐습니다. 4. 은퇴 생활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58세 전직 의사분이 겪은 사례처럼 은퇴 후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분산 투자와 현금 흐름의 확보입니다. 몇 가지 짚어볼 점을 말씀드릴게요. 분산 투자 원칙 지키기. 아무리 안정적으로 보이는 투자처라도 올인은 늘 위험합니다. 주식시장이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여러 자산군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 등으로 나눠 놓으면 한쪽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쪽이 방어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생활비와 투자는 분리해서 생각하기. 은퇴 후에는 매달 써야 하는 고정 생활비가 있죠. 이 부분은 가급적 안정적인 현금 흐름 채권 이자, 월세 수익, 배당 등으로 충당하거나 최소한 몇 년간은 꺼내 쓸 수 있는 예금이나 적금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고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져도 굳이 손해보고 팔지 않아도 됩니다. 투자 심리와 멘탈 관리.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없으니 투자 손실이 생기면 훨씬 더 크게 와닿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오른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손실을 보면 불안해서 견디기 힘들죠. 이럴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혹은 단기적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미리 자산을 설계하는 게 중요해요. 조급함을 버리고 현실적인 목표 세우기. 은퇴 후에는 자금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남은 돈으로 더 크게 벌어야지 라는 욕심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하면 오히려 큰 손실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정적인 자산 보전이 먼저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5.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안정된 고소득을 누려온 58세 전직 의사분도
한순간의 판단 미스로 인해 노후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분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비난할 수만은 없어요. 주식시장은 누구도 100% 예측할 수 없고 정보도 시시각각 달라지는 만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정답이 어딨겠어요. 다만 중요한 건 은퇴 후엔 수익성보다도 안정성과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은퇴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혹은 최근에 은퇴하셨다면 어떠신가요? 나도 어서 빨리 돈을 굴려서 불안한 노후를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급한 마음이 드시나요? 그런 마음일수록 천천히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내가 매달 쓰는 돈은 어느 정도인가? 얼마만큼의 여유 자금을 투자로 돌릴 수 있으며 이 자금이 당장 필요하게 될 일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꼼꼼히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주식에 투자한다면 이 정도는 5년 이상 그대로 묻어둘 수 있다 싶을 만큼만 들어가는 게 정신 건강에도 훨씬 이롭습니다. 나머지는 금리나 배당을 얻을 수 있는 안전자산 혹은 다른 대안 투자 수단에 나누어 두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도 마음이 덜 흔들리고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겠죠. 마무리하며 58세 전직 의사 S&P 500에 올인한 결과 은퇴 생활이 무너졌다. 는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성공한 커리어를 쌓은 은퇴자도 한 번의 결정으로 노후 생활이 뒤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분산 투자와 현금 흐름 관리에 신경 쓴다면 또 다른 인생 2막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은퇴는 결코 끝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러니 조급한 마음에 무리한 투자로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내 상황과 생활 패턴에 맞춰서 천천히 다각도로 접근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이미 손실을 봐서 마음이 힘드신 분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자산 운용 전략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쩌면 이 실수가 훗날 더 큰 위기를 막아주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위한 길은 결코 한 가지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내가 편안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은퇴 준비자 또는 은퇴자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할 때 오랜 시간 꿈꿔왔던 평화롭고 여유로운 일상을 그립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의 산책, 친구들과의 즐거운 모임, 부부만의 오붓한 시간. 그러나 현실은 꿈과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50대와 60대 은퇴자 중 상당수는 드디어 자유로운 시간이 생긴다는 기대로 가득 차 있지만 은퇴 후의 삶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도전은 경제적 부담, 관계의 변화, 그리고 예기치 못한 외로움입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갈등이 늘어나고 은퇴 후 적응하지 못해 낙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꿈꾸던 은퇴 후 행복이 현실에서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혹시 당신도 은퇴 후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느끼셨나요? 지금부터 공감할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부부의 은퇴 후 생활, 칠알이 꿈꾸던 행복과는 달랐다. 은퇴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기다리며 그려왔던 행복한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오고 나면 기대와 현실의 간극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현실감 있게 살펴보고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1. 경제적 안정, 기대와 현실의 충돌.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안정입니다. 많은 부부가 은퇴 후에도 경제적 여유를 꿈꿉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연금, 약간의 저축이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죠. 그런데 현실은 고정 수입이 끊기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겨요. 사례 1. 제가 아는 60대 부부는 은퇴 후 시골에 내려가 농사를 짓겠다는 꿈을 실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시에서 쌓아둔 돈으로는 시골 생활에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농기계 구매, 집 수리, 자녀의 갑작스러운 도움 요청까지 결국
처음 계획했던 예산을 훨씬 초과하게 되었죠. 남편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부인은 서로 계획을 세운 게 왜 잘못되었는지 싸우기 일쑤였어요. 이 부부는 결국 소규모 농사를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올라왔어요. 해결 방안. 은퇴 전에 현실적인 예산을 계산하고 여유 자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돈을 한 곳에 몰아넣기보다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2. 부부 관계의 변화와 갈등. 두 번째는 부부 관계입니다. 은퇴 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오히려 갈등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결혼 생활 동안 서로의 일로 바빠 얼굴을 자주 못 보던 부부들이 갑자기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면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됩니다. 사례 2. 한 50대 부부는 은퇴 후 해외여행을 다니며 지낼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매일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부인은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열심이었죠. 이렇게 생활 패턴이 달라지다 보니 작은 일에도 다툼이 생겼어요. 부인은 왜 내 노력을 무시하느냐고 화를 냈고 남편은 내가 은퇴했는데 좀 쉬는 것도 문제냐고 맞받아쳤어요. 해결 방안. 부부가 함께 은퇴 후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서로의 기대를 공유하는 대화의 시간이 중요해요. 각자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갖는 것도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3. 예상치 못한 외로움과 정체성 상실. 마지막으로는 외로움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는 생각에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직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일수록 이런 공허함을 더 크게 느낍니다. 사례 3. 한 남성은 55세에 대기업에서 은퇴했어요. 퇴직 전에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졌죠. 그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점점 외출도 줄이고 가족과의 대화도 끊겼습니다. 결국 그는 동네 작은 봉사활동 모임에 가입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해결 방안. 은퇴 후에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는 게 중요해요. 봉사활동, 취미활동 또는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은퇴 후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3가지 비결.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예산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부부 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치를 공유하고 각자 만족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찾으세요.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으세요.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물론 꿈꾸던 행복과는 다를 수 있지만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대처하면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은퇴 후의 삶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꿈꾸던 행복을 새롭게 그릴 때입니다. 은퇴 후 삶의 진실 그리고 지혜로운 대처법. 은퇴는 누구에게나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꿈꾸던 은퇴 생활이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곤 하죠. 그렇다면 이 격차를 어떻게 좁혀야 할까요? 오늘은 은퇴 후 삶의 진실과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의 관점에서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행복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행복의 함정입니다. 이는 우리가 은퇴 후 무조건 행복할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면서 겪게 되는 실망감과 혼란을 말합니다. 첫 번째 함정, 돈이 충분할 줄 알았다. 평생 모은 퇴직금과 연금이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고 고정 수입이 끊기면서 점점 불안해집니다. 해결책은 경제적 계획은 은퇴 전부터 꼼꼼하게 세워야 합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쓰는 대신 연금 외의 소득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자격증을 따거나 소규모로 창업을 해 경제적 여유를 마련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 60대 부부는 아내가 소규모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해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연금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 부부라면 함께만 있어도 행복할 줄 알았다. 은퇴 후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갈등이 생기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결혼 후 서로 다른 일과로 분리되어 살다가 갑자기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사소한 것에서도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부부가 각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동이나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은퇴한 부부는 매주 2번씩 각자 다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하며 갈등을 줄였습니다. 서로 독립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함정 은퇴 후엔 쉴 시간만 많으면 좋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그저 쉬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쉬는 시간이 많아지면 무료함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게다가 자신의 역할이 사라졌다는 상실감까지 겹쳐지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은퇴 후 봉사활동, 취미 모임 또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한 예로 퇴직 후 우울감을 겪던 한 남성은 노인복지센터에서 무료로 컴퓨터를 가르치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한 3가지 핵심. 1. 경제적 준비 필요한 만큼만 계획하라.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재정입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돈을 얼마나 잘 쓰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일부러 여행을 가는 대신 노후 생활비와 비상금을 나누어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부부들이 더 큰 만족을 느끼곤 합니다. 2. 관계의 조율 함께하지만 독립적으로. 부부라 하더라도 서로를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친구나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새로운 역할 찾기, 사회적 유대감 유지하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은퇴 후에도 봉사활동, 취미활동,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자신만의 역할을 만들어 보세요. 이를 통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한마디. 은퇴 후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기 나름입니다. 현실적으로 맞닥뜨릴 문제들을 미리 준비하고 적응하려는 열린 마음만 있다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꿈꾸던 은퇴 생활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금의 준비와 변화로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은퇴 후의 삶에서 새로운 행복을 발견하길 바랍니다.